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일부 후보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혁신과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김은건 해설위원과 인사를 해놓고서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느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특징을 보면은 현역 의원이 아주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이 지명이 되면서 19개 부처 가운데 8곳이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포진이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고요.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인 임광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현역 의원이 포진하는 셈이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사례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새 정부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현역 의원 입각, 이것은 당정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선거에서 또 이미 국민 검증을 받은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내각제 아니냐, 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온 분과이라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다 이런 점도 반영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강 비서실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 낙마를 벼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죠. 먼저 당장 내일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요. 모레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중기부 한성숙 장관 후보자 등 5명이 국회에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따지면 모두 18명이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세운 그 7대 기준을 앞세워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일 가장 먼저 청문회가 열리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음방지법을 발의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자 지킨다더니 하급자에게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예, 전해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모든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의 관련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으며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선호 후보자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 자료 제출은 원활하며 자질 검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반응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3대 특검 수사 이제 본격화하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과 이제 압수수색 일정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틀 전에는 이제 임종덕 의원 그리고 지난 8일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최상병 사건 특검팀이 임종덕 의원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자 의원 소집령을 내리고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성토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대회도 열렸고요. 사실 아직 관련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의 이제 반발과 갈등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반발, 이것이 이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상기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지원하기 위해서 3대 특검 상황 대응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했고요. 특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하면 입법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김병기 당 대표직무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건희 일당 버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 이제 체제 정비에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예상대로 정청래, 박찬대 의원 이 두 의원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4선의 정청래 의원 그리고 3선의 박찬대 의원이 등록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서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거대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임기는 이재명 대표, 전임 대표였죠. 이재명 대통령 자녀 임기는 1년 정도인데요. 새 정부 임기 초반 국정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큰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금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럴 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박 의원은 지금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러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뒤에 이제 첫 주말인 어제 충청권 방문에서도 정 의원은 강력한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박 후보는 당정대 이렇게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후보 아름다운 경선을 이제 처음부터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른바 명심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과열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현역 의원에 대해서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도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우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으로 지난주에 이제 선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 선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이제 8월 말까지 전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죠. 여기에 지난 대선 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장동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그제 대구를 찾아서 청년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당대 일정이 정해지면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당내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결국 이번 전대도 친윤계로 불렸던 구주류 그리고 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비주류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경태, 안철수 의원은 인적 쇄신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구주류를 정조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권영세, 권성동 의원 전임 지도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당이 처한 상황 이런 거론을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당 혁신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제 수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번 전당대회 결국 당내 갈등이 촉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움직임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